시청자 카나리님께서 이야기 처음으로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또 귀신을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좀 간간히 아니면 아예 안 보이는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봐왔고, 정말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금기사항 같은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귀신들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고, 귀신들이 이렇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좀 많이 줄을 이룰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카나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늦은 밤까지 너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네. 카나리님께서 또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지만, 네. 귀신이라는 존재 좀 많이 봐오셨나요? 저는 많이 겪었는데, 주변에는 여전히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른들은 또 이제 안 좋은 거니까 그런 거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막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얘기는 하고 다녀요. 굴하지 않고. 무서웠던 것도 맞고 힘들었던 것도 많은데, 그 존재들도 어쨌든 사람이었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귀신 보시는 분들이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안 믿어주니까예요. 그쵸. 그냥 허무맹랑하다. 그건 뭐 너가 뭐 상상을 했던 거다. 뭐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만 돌아오니까. 맞아요. 사람 좀 정신병자 취급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또 속에 담아두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기 전에, 일단은 네. 하면 안 되는 행동 같은 것도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맞죠? 네.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건 중학생 때 겪었던 일인데요. 처음 본 게 중학생 때인가요? 네네, 중학생 때 처음 예. 알았어요. 근데 또 제가 살던 동네가 굉장히 발달이 덜 된 동네였어요. 뭐 강원도 이런 데서 군복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한 걸어서 20분 정도면 군부대 앞까지 갈 수 있는 정도로 전방인 동네였거든요. 그런 데는 난청 지역이라고 라디오도 안 잡히고요. 어이구야. 그린벨트도 묶여있고, 정말 발달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예. 다 사방이 논이랑 밭밖에 없는 데인데, 시골 동네 보면 동네랑 동네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작은 하천 같은 게 있잖아요. 무조건 있죠. 네, 그런 데 있는 샛길 하천 다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난간도 없고 뭐 안전장치는 당연히 없고 그냥 완전 흙이랑 자갈로만 이어진 하천 다리였는데, 예. 거기가 가로등이 한 개가 없어요. 그 왜 주황색 불이 나는 옛날 깜빡거리는 가로등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큰 길가는 있었는데 그 구역만 가로등이 단 한 개가 없어요. 그런데도 근처에 큰 길이 뚫리기 전까지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곧잘 다니던 길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겁도 별로 없었어가지고 어두운 곳이나 인적 드문 길도 잘 다녔거든요. 네. 근데 그날 저녁에 거기를 갈 일이 생겼는데 그날따라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로. 그냥 여기로 가기 싫은데 정도가 아니라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 나 여기로 간다면 큰일 나겠다. 무슨 일 당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납치당할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하천 다리를 건너면 10분도 안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를 20분을 넘게 돌아서 걸어갔어요. 예. 그리고서 집에 도착해서 동네에 있는 친구들한테 당분간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는 거기로 안 다닐 수 있겠냐. 느낌이 영 좋지 못하니까 제발 조심하고 가족들한테도 좀 전해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저를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조심하겠다고 해주더라고요. 어릴 때부터도 중학생 때 될 때까지도 잘만 다녔는데 너무 갑갑하고 숨막히고 무서운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길가 근처를 다닐 일도 안 만들었어요. 일부러. 네. 심부름도 같은 게 생겨도 무조건 안 가겠다고 하고 일부러 안 다녔는데, 그러고서 한 일주일쯤 지날 때였나? 그 하천 다리 밑에서 연고가 밝혀지지 않은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실제로요? 네. 예. 근데 저희 동네가 너무 흥미져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이게 뉴스도 안 나오고 신문에도 안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돌아가시고 난 상태를 그 부검을 하잖아요. 무연고 시체니까 부검을 하는데 제가 여기를 건너면 안 되겠다 싶었던 때랑 맞물리는 거예요. 딱 예. 일주일 정도.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친구가 전화해서 야, 너 이런 일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니? 나 방금 엄마한테 들었다. 그래갖고 막 연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나중에 듣기를 그 근처 미군 부대 주점에서 근무하시던 여성이었는데 미군 남자친구랑 이별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당하신 거예요. 아, 그리고서 했구나, 사람을. 애 나쁘게 안 좋게 목숨을 잃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발견이 되신 건데 그러고서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사건 조사가 간단하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거길 잘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 일 있고서도 좀 꺼림칙해서 자주 안 다니다가 이 정도면 되겠지, 괜찮겠지 해서 밤에 거기를 지나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한 반절쯤 왔나? 여자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그게 식으로? 우는 게 그냥 저희가 아는 공포 영화나 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오는 그냥 흐흐흐흐 하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예. 진짜 억울해서 흐느껴 오는 막 이렇게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막 쥐어뜯는 소리가.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막 발발발발 떨면서 한참을 건너가다가 뒤를 이렇게 쓱 돌아봤는데 그 하천다리 밑에서 그 무릎을 모으고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묻은 자세 있죠. 아, 예. 네, 그런 자세로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 긴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거야. 저는 그게 뭔지 알죠. 사람 아니라는 걸. 알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서도 웬만하면 해가 떠 있을 때만 거기를 지나가다니고 밤에는 관리를 안 만들었는데 그 다리를 건너야지만 있는 마을에 사는 친구가 놀러 왔다가 밤늦게 집에 간다고 자기 너무 무서우니까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 너 혼자 가는 것보단 나라도 같이 가는 게 낫겠지 해서 같이 가는데 그 친구는 뭘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반절 정도 갔는데 야, 무슨 소리 안 들려?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괜히 아는 척했다가 해코지 당하거나 안 좋은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래. 내가 안 들리는 걸 네가 어떻게 듣겠니? 빨리 가자. 여기서 막 끌고 갔는데 야, 아니야. 뭐 우는 소리 같은 거 안 들려. 이러길래 애를 막 다그쳐갖고 빨리 집에 보내고 저는 또 다시 길을 돌아갖고 집에 갔어요. 예.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거기서는 그 작게는 그냥 넘어져서 까지거나 멍들거나 하는 일부터 막 발목을 접질러서 깁스하거나 그냥 거기서 넘어졌을 뿐인데 발목이 부러지거나 뭐 크게는 하천다리 밑으로 굴러떨어진다든지 자꾸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고서 야,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때 이후로 뭐가 있는갑다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꾸 아름아름 퍼지고 있는 중간에 어느 날부터는 자꾸 그 하천다리 밑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되는 남성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만. 네. 어느 날은 한 명이었다가 뭐 일주일 사이에 2명도 있었다가 몇 달 건너서 또 있었다가 막 이렇게 남자들만 죽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이 자꾸 퍼지니까 동네 이장님이 다른 마을에 좀 용한 무당이 있다더라. 그래서 수송을 해갖고 불러서 굿을 하셨대요. 근데 예. 어린이 애들은 이제 못 가게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가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굿이 끝나고 나서 동네 아주머니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돌아가셨던 남자분들이 그 여성분이 살아 계셨을 적 일했던 가게에서 그분한테 좀 많이 못되게 하셨던 분들인 거예요. 아. 좀 성적으로나 오. 아니면 외적으로나 좀 나쁘게 말씀하시거나 함부로 대하셨던 거죠, 그분을.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네. 그래서 나쁘게 대하셨던 분들이 거기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이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안 다쳤으면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고 그러고서 굿을 한 2번 더 했던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 네. 그리고서 굿을 3번 정도 하고 나서부터는 거기서 다치는 분도 돌아가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중학생 때 겪으셨고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일들이 있겠죠? 네, 쭉 있었어요.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네가 발달이 덜 된 동네라서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뭐 학생들이 졸업할 즈음에 중학교가 하나 생기고 뭐 이런 동네였어요. 예. 그래서
저도 중학생 때, 그때는 이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시작 학교라 학생은 적고 교실은 많고 뭐 중앙에 엘리베이터 하나 있고 이런 학교였어요. 근데 유난히 비가 많이 왔던 여름날이었고 동아리에서 이제 대회랑 축제랑 겹쳐서 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중학생들이 막 6시 이렇게까지 학교에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렇게까지 늦게 남았었던 거예요. 그 정도 시간 되면 이제 퇴근하실 선생님들도 다 퇴근하시고 하니까 야 우리 너무 오래 있었다 이제 가자 해서 1층 중앙인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있는데 예. 갑자기 띵 하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친구들이 야 진짜 제발 왜 아무도 없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난리야 이러는 거예요. 오. 근데 저는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못했어요. 누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남자애를 봤는데 보통 동네가 작은 곳이니까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같은 중학교로 진학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많이들. 예. 근데 처음 보는 애인 거예요. 이름은 뭐라더라도 제가 몇 반이었지, 제가 어느 쪽에 살았었지 정도는 다 알 수 있을 만큼 학생 수가 적은데 처음 보는 학생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뭐야? 전학생인가 봐 라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인데 선생님들도 다 퇴근한 시간에 보호자도 없는 전학생이 왜 학교를 오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던 순간에 남자애가 저희 쪽으로 고개를 획 꺾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옆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조금 기이한 각도로 좀 꺾인 목을 하고서 확 돌아봤는데 눈이랑 코 있는 데가 이제 그 블러 처리됐다고 하죠. 뿌옇게. 이게 희뿌옇게 블러 처리가 된 것처럼 눈, 코 있는 데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를 보고 있다는 건 확실히 느껴지는데 뒤에서 친구들은 야 무서우니까 하지마 하면서 막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를 보고 씩 웃어요. 예. 근데 입이 이제 관자놀이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인간 아니구나 너무 무섭다 하면서 친구들한테 얘기는 못하고 나는 저거 본 적 없다 계속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신발을 막 갈아 신고 야 늦게 오는 사람이 분식집에서 뭐 떡볶이 사기 이러고서 막 뛰어나갔어요. 그렇게 예. 안 하면 애들이 안 쫓아올 것 같아서. 오. 그래서 막 쫓아나가는데 너무 위험하다고 느꼈거든요. 눈도 안 보이고 코도 안 보이는데 입만 관자놀이까지 찢어지는 게. 예. 그래서 본능적으로 빨리 피해야겠다 느껴서 막 교문 밖에까지 달려나가니까 교문 바깥을 딱 밟는 순간에 그 한기가 싹 가시면서 몸이 녹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뭐 떡볶이는 됐고 아까 내가 엘리베이터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이러면서 마트를 한참 돌아다니다가 집에 갔어요. 왜 장례식장 같은 데 다녀오면 팥소금 뿌리고 나서 사람 많은데 돌아다니고 이제 기운 흩어놓고 집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맞아. 예. 그런 생각을 하고서 마트에서 쓸데없는 거 괜히 막 장난치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그러고 집에 갔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그날 있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갈수록 낯빛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눈밑도 팽해지고 애가 밥도 잘 못 먹고 막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 너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하니까 꿈에서 자꾸 같은 남자애가 나온대요. 오, 안 돼. 그 늦게까지 학교에 있었던 날 다음 날부터 꿈에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데 어딨긴 여기 있지 어딨긴 나 여기 있지 이러면서 계속 꿈이 끝날 때까지 같은 말만 한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옆에서 야, 너 그때 그러지 않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왜 우리 그때 늦게 끝났던 날 갑자기 엘리베이터 열렸을 때 야 너는 정신 나간 애처럼 멍하니 서 있기만 하고 우리끼리 막 떠들었는데 자기네들끼리 야 진짜 귀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장난을 쳤는데 그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는 친구가 막 코웃음을 치면서 야 그런 게 어디냐? 이랬다는 거예요. 부정했구나, 많이. 네. 귀신이 어딨어 막 이걸 소리내서 얘기를 한 거죠 친구들끼리. 오, 예. 그래서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에 확인을 해보려고 혹시 그 남자 웃고 있었니? 그랬더니 그렇대요. 예. 그러면 웃을 때 입이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더냐, 관자놀이까지 찢어졌냐 했더니 그렇대요. 막 울먹이다가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기는 너무 무섭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저는 그런 걸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무당이 아니니까. 근데 그때 저를 알아봐 주신, 그러니까 제가 남들이랑 다르다는 걸 알아봐 주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예. 그분이 너를 도와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단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분께 연락을 드리고 사정 말씀드리니까 일단 한번 와보라 그러셔갖고 갔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아유,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오. 야, 네가 안 그래도 운전치 못한 놈을 네가 존재 부정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랬으니까 네 꿈자리 붙들고 쫓아다니는 거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더니만 저한테는 야, 너는 너한테 도움 하나도 될 일 없는 년인데 이 년을 네가 도와서 뭐하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예.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저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 막 이랬더니 그래 그래도 네가 그렇다면은 이래갖고 들어와라 해갖고 방에 들어갔는데 예. 무슨 오색천 같은 것도 찍으시고 뭐 솔가지 같은 걸 물에 담아서 막 걔한테 뿌리기도 하시고 한참 뭘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알게 된 다음에 생각해 보건데 이제 부정 시기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예. 그래서 작은 주머니에 팥 조금, 뭐 소금 조금, 그리고 뭐 부적 같은 거 한 거를 이렇게 싸서 주시면서 너 다시 멀쩡해질 때까지 이거 베개 속에다 넣고 자라. 중간에 빼면 소용없다. 너 다시 그렇게 된다고. 그러고서 그날 밤 꿈에 남자애가 나왔는데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막 그 친구를 향해 욕을 하더래요. 예. 막 욕을 하고 네가 감히 막 이러면서 네가 감히 어디서 그런 데를 갔다 와서 나를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그러고서 한 열흘쯤 지났나 봐요. 그랬더니 얘가 다시 얼굴색도 돌아오고 뭐 꿈에 그 남자애도 안 나고 잠자리도 너무 편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야 잘됐다 막 이랬는데 네 덕분에 살았어 막 이랬거든요. 다른 친구들 보기에도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져서 다시는 그런 일도 없고 혹시 그런 일 생긴다고 하면은 뭐 방학 때 친구들끼리 담력 시험 같은 거 하자 이러면 절대로 그런 데도 가지도 않고 그냥 멀쩡히 조용히 학교를 잘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도움되어 안 될 년인데 왜 얘를 달고 왔니 하셨댔잖아요. 그렇죠. 저는 모르고 나중에 중학교를 졸업하고서 들었는데 이 친구가 야, 쟤 귀신 본데 하고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학교에. 아휴. 그래서 야, 쟤 귀신 본데 하던 게 이야기가 와전이 돼서 쟤 무당집 딸이래, 쟤 귀신 들렸대 이러면서 막 소문이 커진 거예요. 와. 그래서 학교에서 따돌림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당했었어요. 뭐 은따 이런 식으로. 네네. 쟤랑 같이 놀면 귀신 없는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와. 예. 그러고서 길 가다가 할머니를 마주쳤는데 그래 거봐라 걔는 네 인생에 도움 안 될 거라 했지 이러시더라고요. 그 뜻이었네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 할머니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 그분께 도움 받은 게 좀 많기도 하고. 그 할머님도 무당이셨나요? 아니면 그냥 무업은 안 하시지만 그런 쪽을 하고 계셨던 분인가요? 퇴송하신 지 좀 오래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이제 무당 일을 하시다가 퇴송을 하시고 그냥 동네에서 가볍게 전 봐주시고 하면서 사셨던 분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예. 뭐 돌비님한테만 말씀드렸지만 되게 독특하게 친가 어른들은 대대로 천주교셨고 네. 외가 어른들은 대대로 무당에 있었던 집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어허. 되게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거죠. 근데 저는 20대 초반에 귀문 닫는 곳을 했거든요. 저는 예. 영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귀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귀문 닫는 곳을 했는데 원래는 외할아버지가 신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집안에 막 안 좋은 일 많고 모르고 지나갔다가 지금은 막내 이모께서 하고 계시고 무당 일을 그것도 이모가 직접 해주셨고 이모가 하시는 말이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닫는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
근데 이거를 좀 옅게 해줄 수는 있어. 이거는 하얀 셔츠에 묻은 김치 국물 같은 걸 지우는 일이야. 이러더라고요. 아, 이해가 딱 되네. 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데 너는 이걸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지내긴 할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참 심할 때는 지나가면 그냥 사람처럼 있었어요, 귀신이. 그냥 학교 수업을 들을 때도 밖에서 친구를 만날 때도 그냥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나리님, 네. 네. 사람처럼 있었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귀신인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나중에? 그 사람한테는 없는 냉기가 있어요. 그 어떤 느낌일까? 그 사람이 지나가면 뭐 그 사람이 가진 체취나 아니면 뭐 화장품 냄새, 무슨 온기 같은 게 그런 게 확 풍기잖아요. 네. 그런 게 없고 약간 드라이아이스 옆을 지나가는 것 같은 냉기가 있어요. 와, 멀쩡하게 사람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어디 다친 데도 없어요. 깨진 데도 없고. 근데 지나가면 확 차가워요. 한여름인데도. 그럼 아 저거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항상 저는 이제 영화분들한테 물어보지만 네. 막 낮이건 밤이건 그냥 일반 뭐 횡단보도나 사람 많은 곳에 섞여 있죠, 네. 무조건. 있어요. 이거 봐, 이거 있다니까. 특히나 제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구역들이 있는데 사고 다발 구역이랑 영안실이 있는 큰 병원은 안 가고 싶어요. 너무 많아서. 특히나 중환자실, 영안실 근처 이쪽으로 가면 진짜 말도 못하게 있어요. 와, 사람 반, 귀신 반. 네. 그리고 좀 소름 돋았던 그 작은 일들 몇 개 보자면 병원 안에 있는 장례식장들이 있잖아요. 병원 안에 거기 있는 환자분이 돌아가셨거나 해서 거기서 바로 장례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데 가보면 분명히 부고자가 있는데 거기에 있던 귀신들이 와서 먼저 제사상을 다 먹고 있어요. 오, 실제로 부고자는 모르겠어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부고자 앞에 이렇게 뭐 향 같은 거 해놓고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자기네들이 향 냄새를 막 맡고서 막 깔깔거리면서 좋아하고 그 앞에 뭐 해놓으면 자기네들이 막 하나씩 보면서 막 놀아요. 먹고. 네, 먹고. 그 장례식에서 있었던 음식 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안 좋은 이유가 걔네들이 다니면서 거기서 먹고 팥소금 같은 거 뿌리고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걸 그대로 싸가지고 오면 그 식탁에 안 먹고 놔두는 것들 그냥 자기네들이 장난친다고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만지고 지나가요. 그러면 예. 귀신 손 탄 음식을 그대로 집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당장은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고 진짜로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지만 이거 먹고 아프거나 병이 생기거나 집에 안 좋은 일 생기거나 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야, 웬만하면 그냥 거기서 웬만하면 드시되. 장례식에서 주는 음식이나 물건은 절대로 안 받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꼭. 진짜로 꼭. 와. 정말로. 저 장례식에서 그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장례식에서 밥을 먹는 거는 그냥 식사하시고 나오시면서 이제 뭐 소금이나 팥 같은 거 뿌리시거나 아니면 사람들 많은 데 돌아다녔다 오시거나 하면 기운이 많이 흩어져서 괜찮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식사를 하시고 나오시는 거. 근데 아하. 그걸 갖고 집으로 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있기는. 저도 있어요. 네, 봤으니까. 꽤 많아요. 음식이 남으니까. 네, 진짜 많아요. 야, 그러면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이야기라기보다 사람들이 이제 폐가라고 무조건 귀신 있는 거 아니던데? 뭐 여기가 이렇게 이런 이 사연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연 없다던데? 이러면서 이제 흉가 체험 같은 걸 막 다니잖아요. 많죠. 예. 근데 저는 어디 흉가가 유명하대, 여기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이래서 귀신이 있대라고 알고 갔는데 나중에 찾아보면 거기서 아무 일도 없었다더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아무 일도 없어도 인간의 손이 오래 타지 않고 방치된 건물은 음기가 안으로 흘러들어서 아무 사연이 없어도 귀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서 야 뭐야 아무것도 없네 이러고 오면 분명히 안 좋은 일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런 데 있는 귀신들은 대략 생김새나 행동을 어떤 행동들을 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귀신들 사이에서도 대장이 있고 졸개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보통은 그 대장한테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주변에만 계속 돌아다니는 귀신들도 있고, 여기가 내 방이야 하면서 방 하나 아니면 어디 보석 하나를 차지하고서 거기서 움직이지 않는 귀신도 있고, 나는 그냥 지나가는 객기인데 하루 놀려고 왔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귀신들도 있고 그래. 생김새는 그냥- 대략 어때요? 사연이 있게 돌아가신 분들은 좀 끔찍한 게 많아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천다리에 예. 봤던 그 여자 귀신 분은 처음에는 그냥 빨간 원피스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그게 다 피구나. 근데 네,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피 젖은 원피스구나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지나가다가 냄새가 나는 걸 맡고선 아 이거 피인가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좀 네. 저희 시청자분들은 공포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제발 이 행동이나 혹은 네. 이런 곳에는 좀 안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들 있으실까요? 준비하신 그런 아 장소나 행동. 그냥 제가 추천하는 건 웬만한 모든 폐가는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죽은 동물의 흔적이 있다든지 새, 뭐 토끼, 쥐, 뭐 개, 고양이 그런 소동물들 있잖아요. 예. 그런 동물들의 사체가 있는 곳. 그런 데는 그럴 만한 데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동물들이 몰려드는 온기가 강한 장소라든지 아니면 그 정도 동물의 생명 정도는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기운이 안 좋은 곳이라든지 오, 소름 돋아.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호기심에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호기심에 들어갔는데 동물 죽은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냥 바로 돌아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동물 죽은 거는 웬만하면 피하셨으면 좋겠고 예. 또 폐 종교 건물이요. 종교 건물. 특히 교회일 때 이거는 따로 종교에 비하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교회가 정말 많잖아요. 예. 이게 교회가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일 수도 있고 정말 신도들이 많은 커다란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가 망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근데 그런 나라에서 폐허로 버려진 교회가 있다는 건 아주 큰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런 버려진 교회들은 보통 목자가 목자의 탈을 쓰고 신도들한테 나쁜 행동을 했다던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어진 목자가 오갈 데 없는 고아들 병든 사람들 걷어서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기도까지 해주네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는 노동착취, 간금, 성착취나 학대가 끊임없이 있었을 수 있고 이 목자라기보단 사이비 교주같이 행동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 연가들도 많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돌아가셨을 법한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버려진 교회 건물도 가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럼 또 있어요? 행동 같은 것도. 혹시 이 행동. 행동을 했을 때 귀신이 붙더라 이런 거. 이게 또 귀신을 잘 타는 체질이 있고 잘 안 타는 체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특히 잘 타는 체질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말하자면 밤에 물가나 산에 가는 거. 예. 그리고 조화 있죠. 가짜꽃. 가짜꽃 같은 거 벽에 많이 꽂아 놓는 거. 그거는 우리 집에 외환리에서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게? 그 꽃이라는 게 되게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예. 그 신당에 가보면 조화가 꽂혀있는 신당이 굉장히 많아요. 무당집 가면? 네네네. 신당에 가면 빨갛고 핑크색이고 이런 조화가 굉장히 많은데 그 무당분들의 경우는 그 자리에 신령님이 앉으시지만 일반인의 경우는 잡귀가 앉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내 조상이어도 힘든데 남의 조상이나 객귀나 나 따라 들어온 귀신들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 계속 귀신이랑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은 계속 아프고 힘들고 안 좋은 일 생기고 그러겠죠. 크게 본다면 빙의도 당할 수 있고. 그 조화를 좀 조심해야 된다. 네. 간혹 방이 아니고 거실이나 주방에서 주무시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머리맡으로 칼 넣고 주무시지 마시라고. 아니 주방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더라고요. 이게
제 친구의 아버지셨는데 예. 그분이 복싱 그 관장님이신데 오. 굉장히 건강하시고 유쾌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어느 날부터 자꾸 시름시름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고 계시나 싶어서 친구랑 같이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아버지가 주방에서 주방 서랍을 열면 칼 꽂아두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쪽이 머리 위로 가시게 머리 맡에다 두고 주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놀라서 칼마트로 머리를 두고 자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잠자리를 바꿔드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뭐 식사도 잘 하시고 다시 도장 문도 여시고 잘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커터칼이나 필기구 뭐 뾰족한 거 그런 걸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면 굉장히 잠자리가 사나우실 수 있거든요. 칼을 두면 귀신들이 괴롭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귀신들이 괴롭히는 환경보단 칼은 어쨌든 간에 뭔가를 끊어내는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무당분들이 부정치기 할 때도 칼 많이 던지시고 사용도 하시고 그래서 산 사람 머리맡에 칼을 놓고 잔다는 게 이거를 제가 아는 선 안에서 뭐라고 설명드려야 좀 편하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한 사람 머리맡에 칼을 두고 자면 안 되는 거죠. 왜 옛날 어른들이 잠자는 머리 방향 둘 때 이쪽은 뭐 무덤 쓰는 방향 머리 쪽이니까 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오.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가면 안 되는 장소 이런 걸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또 본인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제 이야기요. 네네네. 이거는 제가 겪었던 이야기인데 네네. 이건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예. 있었던 일인데 그때 같이 일하던 또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처음엔 몰랐는데 같이 지낼수록 그 친구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 냄새도 아니고 매캐하고 이상한 역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뭐 주방이니까 불도 쓰고 음식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냄새가 배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친구를 A라고 하면 예. 어느 날은 그 A랑 남자 선배 한 명이랑 저랑 셋이서 마감을 하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손님도 거의 없어서 마감을 일찍 시작했는데 좀 지켜보니까 그 A라는 친구가 일하다 말고 물을 너무 자주 마시는 거예요. 예. 물 한두 잔 뭐 이렇게가 아니라 거의 뭐 진짜 500ml 정도 되는 양을 막 원샷 하듯 마시더라고요. 근데 물 마시는 게 나쁜 일도 아니고 그냥 목이 많이 말랐을 수도 있는데 괜히 기분이 이상해져서 에이야 너 물을 왜 그렇게 많이 마셔? 이랬더니 몰라 몇 달 전부터 계속 물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 근데 물 많이 마시면 좋다잖아 이러면서 막 깔깔 웃길래 아 뭐 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예. 제가 일하던 곳의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고 직원들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곳이었는데 다른 직원한테 느낄 그 친구가 사장님한테 혼났대요. 그게 예. 너 되게 혼내는 일이 없는 분인데 뭐 때문에 혼났어?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물을 너무 자주 마시니까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느라고 일에 지장이 갈 정도로 그럴 정도로 며칠간 그래서 사장님한테 굉장히 혼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손님이 빠져나가고 일을 해야 되는 시간대인 제가 일하던 마감조로 그 친구가 빠졌는데 한 3주 정도 만에 본 것 같아요. 되게 예. 오랜만에 만났는데 애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걔 애가 맞는데 왜 약간 인상이랄지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좀 다른 사람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잘 지냈어? 이거보단 걱정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번에 야 너 괜찮아? 이랬더니 저를 가만히 보다가 자기 괴로워 미치겠대요. 그래서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고 배가 불러서 죽겠대요. 근데 목은 예. 계속 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갈병이라고 목이 계속 마르는 증상이 있는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처음엔 그런 병인가 싶어서 부모님이랑 병원도 서너 군데 정도 가봤는데 아무 이상도 없고 목만 계속 마르더래요. 그래서 야 어떡해 나 큰일이다 하고 얘기하던 찰나에 언뜻 얼굴에 뭐가 겹쳐 보이는 거예요.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까치집 지은 것처럼 머리가 막 컹클어져 있고 산발. 네네
막 산발이 돼 있고 얼굴 여기저기 거뭇거뭇한 것 같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얘 뭐 있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A를 창고에 데려와가지고 야, 너 이거 말고 진짜 힘든 일 없어? 그랬더니 처음엔 아니야 없어. 그냥 목마른 게 계속 힘들어서 그래 이러다가 너 진짜 힘든 일 없어? 이제 계속해서 캐물으니까 눈물을 왈칵 터뜨리면서 사실 자기가 얼마 전부터 안 좋은 꿈을 계속 꾸고 있대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얼굴도 안 나오고 시커멓게 검은 손만 나와서 자기 손목을 붙들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한대요. 예. 그러다가 목소리만 들리는 날도 있고 목소리만 들리는 날에는 나랑 같이 갈래? 우리 어디 갈까? 막 계속 물어봤다가 나랑 가자 하면서 애원도 했다가 계속 거절하면 내가 같이 가자는데 넌 그것도 못 가져!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대요. 엄마. 그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들어 죽겠는데 방법도 없고 너무 속상하고 아프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A가 했던 행동이랑 A가 꿨던 꿈, 그 친구한테 겹쳐 보였던 형상을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서 불이 났었나 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서 침착하게 A야 혹시 너 주변에서 불난 적 있었니?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그냥 막 울기만 해요. 아니야 너 그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곰곰이 생각해봐. 불난 적 있어 없어? 그랬더니 이러면서 있대요. 엄마. 전에 일했었던 조그마한 포차에서 불이 났었대요. 예. 혹시 거기서 피해당한 사람 없니? 이제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요. 자기는 이미 관둔 지 오래되고 난 다음에 불이 났었고 자기도 소문으로 들은 거라 자세한 상황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너 이렇게 생긴 사람은 알아? 하면서 그 친구 얼굴에 겹쳐 보였던 여자를 묘사를 했더니 그 포차에서 일할 적에 알았던 언니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친구가 네가 그 언니를 어떻게 알아? 이러더라고요. 모르죠. 저는 좀 전에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야 그건 나중 일이고 혹시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 중에 연락되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야 너 진짜 무섭게 왜 그래? 하면서 발을 계속 당동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서 아니야 너 이거 진짜 네 인생에 중요한 거야. 너 계속 이렇게 살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막 달달 떨면서 핸드폰을 막 찾기 시작한 거죠. 예. 그 가게에서 일하던 아는 오빠 연락처를 찾았대요. 그리고서 전화를 하더니 주저앉아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게가 불이 났었대요. 예. 가게가 불이 나서 그 언니라는 분이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가게 구조가 특이하게 그 손님들 들어오는 문이 그 벽 전체가 폴딩 도어로 돼 있고 마감을 할 때 셔터를 내려서 안으로 잠그고 폴딩 도어를 닫아서 잠그고 그 주방 뒤쪽으로 있는 통로를 통해서 퇴근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문은 다 잠그고 갔는데 주방 마감을 언니가 혼자 마감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 통로에서 불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가게도 되게 작았대요. 그래서 예. 새벽 시간이고 포차였고 하니까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먼저 관둔 이 A라는 친구만 몰랐고 그 언니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대요. 예. 아이러니죠. 가장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죽었는데 자기를 찾아오지 않고 아하. 원래 귀신 마음이라는 게 살았을 때랑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알아달라고 온 건지 아니면 괘씸해서 왔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 산자랑 죽은 자가 함께 지내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은 하니까 A한테 안 좋은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꾸고 있고 이런 일도 있었고 몸도 아프고 하니까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라. 자식 죽겠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잡아떼시지는 않을 거다. 어디라도 가봐라. 무당집이라도. 하고서 이제 다 울고 있는 친구를 달래주고 나가는데 얘 근데 카나리야 넌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저는 늘 겪는 일이니까 걔한테 있는 일보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는 게 더 소름 돋는 거예요. 그치. 이게 트라우마가 얘기를- 있으니까. 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너 어떻게 알았어? 근데 온몸이 소름이 돋아서 나 어떡하지?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너무 울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당도 아니고 일반적인 영화는 더더욱 아닌데
너 이걸 뭐부터 설명해야 되지? 복잡하고 난처하고 있다가 그냥 가끔 그런 거 알 수 있어 이러고서 둘러대고 그 달에 가게를 그만뒀어요. 아, 그 이후로도 자꾸 이제 어떻게 알았어? 너 근데 그날 어떻게 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랑 있으면 났던 안 좋은 냄새라는 게 그 화재의 냄새였던 거예요. 제가 느꼈던 네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야, 진짜. 지금 어차피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카나리님이 정말 많은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오셨고, 어떻게 보면 시들무에 신청하신 것도 큰 용기를 내셨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오늘 이야기해 주신 거는 오늘 에피소드지만 앞으로 하실 이야기는 정말 또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네.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 그 감옥, 그 돌비 감옥이라고 있는데 거기 자리 하나 만들어라. 자목 하나 이제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 또 이제 들어가셔야 되겠네. 예, 그래서 앞으로 다른 이야기들 또 많이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확실히 귀신 보시는 분들이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걸 이용하거나 이제 좀 모함하거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바뀌니까 더 얘기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는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편하게 제보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